이제껏 타이티 여행의 장점에 대해 여러 영상에서 다양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기 힘든 타이티 여행의 단점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여행과는 달리 타이티 여행은 가기 전의 단점뿐만 아니라 다녀오고 난 이후의 단점까지 있습니다. 보통 여행은 여행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여행을 떠나기 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단점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의 단점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티 여행을 결정하고 준비해서 이동하는 과정의 단점과 다녀오고 난 이후에 특별한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긴 비행 시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타이티 여행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직항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를 경유해야 하고 두 번의 국제선 비행 중 한 번은 10시간 이상의 장거리 노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 비행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유럽이나 멕시코 칸쿤과 비교하여 엄청 긴 시간의 비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타이티에 도착한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또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여 50분 정도를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함은 배가 됩니다. 그러나 보라보라행 비행기 속에서 바다를 내리다 보면 절로 탄성이 나오게 되고 보라보라 공항에 내리는 순간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서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타이티 여행은 긴 비행시간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실 타이티 여행의 가장 큰 단점은 고가의 여행 경비입니다. 이것은 적정한 숫자의 여행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수용 범위를 넘어선 여행자들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종의 장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행 경비도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타이티가 위치했다면 현재 타이티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지금까지 남아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허니문으로 인기가 많은 하와이, 칸쿤, 몰디브와 비교한다면 타이티 여행 경비는 리조트 수준과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1.5에서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허니문이라 치더라도 웬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지불하고 선뜻 타이티 여행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비의 가치를 실용성에만 두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국밥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의 가치를 국밥으로 환산하여 실용적이지 않은 소비는 하지 않는 사람을 비하하여 표현하는 말입니다. 극도의 실용적 소비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또 반대의 경우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으로 만원짜리 국밥 500그릇을 먹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500만 원짜리 명품 백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것도 개개인 저마다 가치관에 따라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행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1000만 원을 가지고 유럽 여행을 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최고의 바다를 체험하는 것이 더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가치관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타이티 여행은 필요한 것이 많은 것도 단점입니다. 타이티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고가의 여행 경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과 함께 긴 여행 기간을 무리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자유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과 시간만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타이티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게 더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수준 높은 관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라카이와 보라보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보라보라 여행을 하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타이티 여행을 가는 분들은 대체로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웬만한 지역은 여행을 다 다녀오신 고급 여행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온통 도배되어 있는 몰디브와 하와이, 발리, 칸쿤 등 다른 여행지의 정보와 달리 찾기도 힘든 소량의 타히티 여행 정보만을 가지고 그 금이 들어가는 타히티 여행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히티 여행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여행 경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타히티로 허니문을 다녀오고 나면 집안 어르신이나 직장 동료, 친구 등이 어디로 허니문을 다녀왔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보라보라를 다녀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라카이? 보라카이로 허니문을 다녀왔어? 거기가 어디야? 나도 지난번에 보라카이로 휴가 다녀왔는데. 필리핀도 좋은데 요즘은 몰디브로 허니문 많이 간다던데. 칸쿤 가면 식사도 다 포함해 준다는데 거기 가지 그랬어.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큰 비용을 들여서 가기 힘든 타히티 여행을 다녀왔다면 내가 자랑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했는데 저런 반응을 보인다면 다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히티 여행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아봐 준다면 고마울 따름입니다. 대부분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다음에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러나 타히티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 강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껏 알고 있었던 바다와 보라보라의 바다가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마치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보면 내가 과연 저기를 정말 다녀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매트릭스에 있다가 빨간 알약을 먹고 현실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가의 여행지인 타히티를 해마다 가는 것이 대부분 무리이다 보니 그 다음에는 바다가 있는 다른 여행지를 휴가 여행으로 가기도 하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계속 보라보라와 비교가 되다 보니 여행 기간 내내 자기도 모르게 보라보라를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행 경험이 많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수긍하게 되지만 여행이 초보인 사람이 처음으로 바닷가 여행을 간 곳이 보라보라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가는 여행지마다 바다의 상태에 대해 투덜투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여행 초보는 다른 바다 여행지를 다녀오고 난 후 마지막으로 보라보라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타히티 여행은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고가 여행 경비와 긴 비행 시간은 확실히 단점이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용기가 준비된다면 나머지 단점들은 사고의 방향에 따라 손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